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로에 차선까지는 넣어봤고요. 오늘은 조경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멀리 있는 조경을 할 겁니다. 지금은 가까운 데까지 같이 넣어놔서 좀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경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좀 폴리곤이 많은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컷아웃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조경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컷아웃 이미지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컷아웃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나무를 보면은 요거 하나 자체가 지금 페이스가 지금 40만 개입니다. 이거를 뿌린다 생각하면은 작업하기는 간단해도 컴퓨터는 엄청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로우 폴리곤으로 해서 올리기 위해서 컷아웃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현재 해당 객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매터리얼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뭐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걸 기준으로 컷아웃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하겠죠. 그냥 렌더링 한 번만 돌리면 되는데 조금 작업을 더 할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요. 카메라를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렌더링 사이즈는 가능하면은 가로 세로 그냥 1대1 비율. 저는 일단 2048에 2048으로 조금 크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이유는 뭐냐면 가까운 쪽까지 그냥 다 같이 넣으려고 해요. 가까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컷아웃 이미지를 넣는 것보다 실제 객체를 넣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에 오소그래픽 카메라인데 얘는 퍼스펙티브로 바꿔주고요. 그래야 좀 멀리 있는 이파리가 조금이라도 더 작게 나오겠죠.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카메라를 이동을 해서 일단 자리를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카메라를 조금 더 올려서 아랫부분이 살짝 잘리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재질을 넣었을 때 나무가 뜨는 현상이 좀 안 생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요 가로 세로 비율이 딱 1대1 사이즈가 되지 않고 잘라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가로 세로 1대1 비율로 되는 게 작업하기가 조금 더 간단한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이렇게 넣는 건데 꼭 이게 1대1 비율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돌리는데 이 오브젝트가 지금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맺혀 있죠. 그리고 그림자도 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실제 렌더링을 돌리는 환경과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디퓨즈 컬러만 빼서 올 수 있게끔 일단 재질을 들어가서 컬러만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 컬러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렌더링을 돌릴 거예요. 모든 재질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만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렌더링을 하나를 돌릴게요. 이미지는 굉장히 빠르게 렌더링이 나왔고요. 이 상태로 일단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알파 채널을 잡을 수 있게 JPG 이미지로 저장하면 안 되고요. 뭐 TGA나 TIFF, GIF, 뭐 기타 등등 EXL 등등 알파 채널을 반드시 생성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일관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노멀맵만 좀 만들어 가지고 나갈게요. 기존에 제가 노멀맵 만들 때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솔리드 모드에서 맷캡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엎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해상도가 내 모니터 해상도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랑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든 이미지랑 맞추기 위해서 렌더링을 돌릴 거고요. 요거를 렌더링을 돌려서 노멀맵을 만드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질 같은 경우에는 슬롯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 가지고 오고요. 지오메트리 노드에 있는 노말을 사용을 할 겁니다. 지오메트리에 있는 노말과 텍스처 코디네이터에 있는 노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객체가 회전하는 것과 관계없이 지금 제가 바라보는 뷰 기준으로 해서 노말이 잡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노말을 연결을 해주고요. 현재 노말의 범위가 0.1에서 1이니까 0에서 1까지의 범위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벡터 맥스 더하기 2를 해주고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노멀 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노멀 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노멀 맵을 만드는 기준은 XY 평면에서 그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아시겠지만 XZ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노멀을 회전시킬 수 있게끔 벡터 로테이트를 이용을 하고요.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도를 회전시켜 주게 되면은 노멀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냥 90도 돌리게 되면은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하면은 노멀 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다른 슬롯에도 다 똑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모든 슬롯에 이 재질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노멀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뷰 기준으로 노멀 맵이기 때문에 이 나무 하나에서 여러 개의 컷아웃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하나 찍고
돌려서 이렇게도 하나 찍고 또 돌려서 이렇게도 하나 찍고 다 모양이 다르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나무가 하나일 때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 몇 개를 사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다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렌더링 돌리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은 다 나왔고요. 지금 영상 녹화를 다 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조금 추가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데 그냥 저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색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이 나온 이미지는 리니어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렌더 탭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가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sRGB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넌으로 바꾼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올바른 색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매번 바꾸기가 귀찮으니까 저장을 할 때 좀 바꿔주면 되고요.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TGA 포맷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할 때 아래에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 오버드라이브를 해줘서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 이미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TG 포맷으로 저장을 하는데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그냥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안 바꿔놔서 그렇기는 한데 요거를 그냥 베이직 요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된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 오버라이드 해서 색 공간을 리니어 공간으로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그냥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지금 너무 밝은 겁니다. 색 공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리니어 상태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영상 녹화한 부분에서는 요거를 리니어로 저장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노말이 약간 이상한데 녹화할 때 못 느끼고 있다가 요 부분만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렌더링 다 나왔으니까 또 저장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전 작업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재질을 넣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그냥 평면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평면에다가 재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재질을 넣는데 일단은 노멀맵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맵 같은 경우에는 넣을 때 노멀맵 뿐만이 아니죠. 베이스 맵으로 꽂히는 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컬러 스페이스를 넌 컬러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컬러를 노멀맵으로 집어넣는데 중간에 노멀맵 노드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얘를 거쳐서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텍스처는 현재 알파 텍스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를 그대로 알파에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재질 비리 보기이기 때문에 잘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뷰포트 디스플레이 알파 클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잠시 끄고요. 여기에다가 임시로 라이트를 하나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사이클스 모드에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오죠. 나무가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정면에서 보는 거다라고 하면은 나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멀맵을 같이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만든 디퓨즈 맵 이거를 좀 같이 볼까요? 어떤 이미지를 넣어서 보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넣어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냥 플랫했었는데 얘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음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이동함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그림자가 지니까 훨씬 더 높은 품질의 나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컷아웃 이미지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게 보기가 좋겠죠? 기타 스페큘러 맵이나 뭐 다른 맵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도 좋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객체를 나무 하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작업 중이던 파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업 중이던 파일에 일단 나무를 갖다 놨는데 이 나무가 지금 너무 큰 나무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10m짜리 나무네요. 한 3, 4층 정도 되는 높이의 나무니까 좀 크기는 한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야 뭐 스케일로 줄이면 되니까요. 자, 일단은 기존에 작업했던 건 다 지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데 지금 땅이 굉장히 넓죠. 근데 이 넓은 땅에 전체 다 나무를 심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버벅거리겠죠. 물론 그렇게 큰 스케일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시스템이 좀 받쳐주는 게 좋겠고 시스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디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나무를 뿌려주는 기본 방식은 제가 벽 적용할 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거를 뿌릴 때 텍스처 페인터를 사용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버텍스가 좀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웨이트 페인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웨이트 페인트 들어가서 지금 내가 적용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색칠을 해 볼게요. 이렇게 카메라 기준에서 내가 지금 조경을 뿌릴 위치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탑뷰로 이동한 다음에 해당 위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 범위만 조경을 넣도록 할게요. 다시 카메라 뷰로 돌아왔고요. 오브젝트 모드 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지오메트리 노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선택한 상태에서 지오메트리 노드 뉴 해서 만들어 주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벽 적용할 때 설명했던 것들이랑 동일하니까 설명을 좀 생략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 사용을 해서 지형 위에다가 포인트를 일단 뿌려주는데요. 지금 집어 넣자마자 굉장히 버벅거리죠? 데스티니가 좀 높기도 하고 페이스도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지금 좀 버벅거립니다. 일단은 꽂아놨으니까 꽂아질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한 2, 30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쓰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부분적으로만 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만든 웨이트 페인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칠을 하게 되면은 버텍스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여기 버텍스 그룹. 얘를 일단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트리 에어리어 이렇게 해서 일단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당장에도 너무 버벅거리니까 데스티니를 좀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1 정도로 낮춰놓도록 할게요. 1로 낮췄더니 270ms으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버텍스 그룹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가지고 오고요. 이름에는 방금 만들었던 트리 에어리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었는데 얘가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객체의 이름을 바꿨네요. 얘를 이름을 안 바꾸고 일단 바꿔주고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트리뷰트를 데스티니에다가 연결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칠한 부분만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객체의 수량을 좀 더 조정하고 싶다. 지금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가 들어가기엔 너무 촘촘하죠. 그럴 때는 그냥 매스 노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매스 노드를 이용을 하는데 애드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멀티플라이나 디바이드를 사용을 해서 내가 지금 색칠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줘야겠죠. 애드가 1이 되면 나머지가 다 1이 되고 얘는 기존에 있던 거에 더하기 1이 돼버리니까 멀티플라이나 혹은 디바이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바이드를 사용을 해서 수량을 줄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존에 제가 벽 적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때 간격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푸아송 디스크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이 블렌더 버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저 푸아송 디스크 자체가 좀 무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턴스 민 값을 한 5m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데스티니 맥스 값은 5 정도로 낮춰놓도록 일단 할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만들어놨던 어트리뷰트를 데스티니 팩터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어느 정도 간격을 만들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9718 마이크로세컨 9.7초죠.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이거 하나 계산하는데. 그런데 얘가 그냥 랜덤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줘요. 지금 객체도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5 마이크로세컨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푸아송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냥 랜덤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랜덤으로 하고요. 데스티니는 제가 여기에서 디바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심어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집어넣을 객체를 오브젝트 인포 노드를 통해서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넣었더니 얘네가 다 누워있죠. 이게 왜 누워있냐? 오브젝트 자체의 오리진을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오리진이 회전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로테이션을 어플라이 해서 초기화시켜주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자, 다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왜 안 보이냐면은 뒷면이라서 안 보여요. 요거를 당장에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회전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객체의 방향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고요. UV를 한번 잠깐 좀 작업을 했습니다. UV는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그냥 펼쳤는데 그냥 펼치고 나서 90도만 회전을 시켜준 상태예요. 요게 뭐 안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언랩 해준 상태에서 UV 에디터 연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그냥 90도 회전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UV 맵을 사용한 이유는 제너레이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면이 위로 섰기 때문에 이미지가 찢어져요. 이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언랩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박스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UV로 해서 이렇게 작업하도록 할게요. 다시 카메라 뷰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자, 얘네가 이렇게 바닥으로 파고듭니다. 왜냐면은 원본 객체의 오리진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오리진을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여기로 오리진을 옮겨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일단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블렌더 모드는 알파 클립으로 다시 다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보면 나무가 잘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나무가 너무 획일적이고, 그리고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 잡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누웠죠. 결국은 이 나무가 너무 얇아지게 보이는 겁니다. 측면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얇게 보이겠죠. 그래서 얘네가 전체 다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컨스트레인트에서 가지고 있던 락 트랙이나 트랙2 요 기능을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얼라인 오일러 투 벡터 요거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 해당 노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벡터라는 것이 세 개의 점으로 표시가 되죠. X, Y, Z. 요거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블렌더에서 벡터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점으로 표시가 되죠. X, Y, Z 세 개의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원점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길이와 방향을 가지는 거죠. 이 얼라인 오일러 투 벡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딘가 점이 있을 때 이 점의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회전 각도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 이 벡터의 회전 각을 뽑아내주는 노드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이 플레인, 각각의 인스턴스 객체들은 자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얘를 바라보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포인트들은 절대 좌표, 월드 좌표가 아니고 지금 오리진 기준 상대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진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리진을 카메라의 위치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얘네가 이렇게 각도가 잡혀서 회전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리진을 카메라의 위치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스턴스 된 객체의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미리 보기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요. 뷰어 노드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오리진이 잠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인스턴스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뷰어에서 내가 포지션에 연결한 얘가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강제로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각각의 좌표 위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을 얼라인 오일러 투 벡터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얼만큼 회전했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위에 있는 X, Y, Z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회전값을 알려줄까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좌표 값이 있을 거죠. 여기는 Y, 여기는 X, 그리고 높이 방향 Z를 가지고 있는데 이 Y를 원점으로 바라보게 할 것인가, X를 원점으로 바라보게 할 것인가, 요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브젝트에 Y를 바라보게 할 거죠. 그래서 Y로 잡아주고요. 이 로테이션 값만큼 이 객체를 다시 한번 회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로테이트 인스턴스 노드를 통해서 객체를 회전을 해 주는 거죠. 자, 객체를 회전을 하고 봤더니 얘가 누웠죠, 다. 누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피봇이 오토입니다. 결국은 Y축 방향이 오리진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오리진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는 회전을 하면서 카메라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를 여기서 찍는다 그러면은 윗부분이 더 작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게끔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나무들이 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오리진을 카메라에 놓고 쓰면 안 되고 다른 데로 좀 이동을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리진이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카메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벡터를 조금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카메라의 위치도 좀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얘를 하나 지우고 카메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의 위치점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카메라의 위치는 여기 A라고 봅시다. 그리고 현재 이 오리진은 B고요. 여기 하나 있는 오브젝트 A의 위치는 C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오브젝트 인포의 로케이션이 있는데 오리지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제 좌표, 월드 좌표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B에서 A까지의 좌표 값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B에서 A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C가 A를 바라보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A의 월드 좌표 그리고 C의 월드 좌표를 가지고 있을 때 C의 월드 좌표에서 A의 월드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월드 좌표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가 그냥 상대 좌표 가 원점에서의 좌표, 얘도 원점에서의 좌표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이미 상대 좌표니까 얘를 상대 좌표로 바꾼 위치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면은 오브젝트 인포 카메라의 릴레이티브 좌표를 가지고 오고요. 포지션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매스 노드를 이용을 하고요. 포지션, 빼기, 로케이션, 좌표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뀌게 되면은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앞뒷면이 바뀝니다. 그 차이만 있으니까 잘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치는 다 됐으니까 기존에 한 것처럼 사이즈도 좀 다양하게 넣어주고 색상도 좀 다양하게 넣어주고 이런 과정들만 배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노드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로테이트 투 인스턴스 대신에 그냥 여기에서 로테이션을 시켜도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얘를 그냥 지워도 됩니다. 그래도 올바르게 돌아가요.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서 스케일을 좀 랜덤하게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랜덤 밸류 사용을 해서 벡터 값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 0.8에서 최대값 1.2 정도까지 1까지만 갈까요? 지금도 충분히 큰 상태니까 그냥 1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0.8에서 1까지 더 좀 줄일까요? 이렇게 좀 랜덤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0.5에서 1 정도 사이즈로 좀 랜덤하게 사이즈를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회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정렬하는 거는 빼놓은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정렬이 된다고 해서 나무가 다 너무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를 좀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도 조금 랜덤하게 회전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이렇게 내 맘대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추가적인 노드를 연결을 해서 매스 노드에 있는 투 레디언스를 이용을 해서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도 되겠죠. 저는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대충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벡터 매스 애드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무의 사이즈가 좀 랜덤하게 된 거고 이제 나무의 색상을 좀 더 랜덤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랜덤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쉐이더 모드로 넘어오고요. 쉐이더 모드에서 원본 객체의 재질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만들어 놓은 객체들이 있는데 각각 인스턴스 객체고요. 오브젝트 인포 노드에 있는 랜덤 밸류를 좀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냥 믹스 노드 넣어주면 되는 거죠. 믹스 노드를 넣어주는데 이 랜덤 컬러를 그냥 섞어주는데 멀티플라이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팩터 값은 1로 주고요. 그러면은 이 랜덤 컬러가 0에서 1까지의 값이니까 0에서 1까지의 값이 곱해져서 가장 밝은 게 원래 색상 그리고 가장 어두운 거는 검은색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진 나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컬러 램프 노드를 사용을 해서 너무 어두운 부분이 없게끔 설정을 좀 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나무는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클스로 가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시꺼멓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시꺼멓게 나오냐면은 지금 얘네가 다 알파맵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렌더링 세팅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라이트 패스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트랜스퍼런트가 8입니다. 8개 이상 뚫고 지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트랜스퍼런트 패스 를 올려줘야 돼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저는 한 200 그냥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나무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좀 심어주면 되고요. 지금 컷오프 이미지를 좀 너무 최소화 시켜서 좀 간단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기는 하네요.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좀 그림자가 좀 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정도는 조금 더 만들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컷오프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뽑은 거고요. 그리고 다시 컷오프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컷오프 이미지를 좀 잘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나무가 훨씬 더 잘 보이고 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표현하는 게 맞기는 한데 가까이 있는 쪽의 나무들은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실제 오브젝트를 갖다가 놓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해서 나무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제가 전달드린 내용 중에서도 충분히 수정하고 더 디벨롭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하시면은 더 좋은 이미지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